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5가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체지방은 에너지 주머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체지방이 합성되거나 분해되는 흐름. 세 번째, 피터가 보통 만나는 살이 안 빠지거나 또는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적 공통점. 네 번째, 살이 잘 안 빠지는 사람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 다섯 번째, 피터가 이 몸에서 고인슐린 혈증으로 인한 악순환이 심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 이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다이어트 거주 남자 최겸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선생님 중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직접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피터 아띠아입니다. 피터 아띠아는 암과 관련된 치료를 하는 의사였는데 현재는 콘텐츠를 만들고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2016년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를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고 그때부터 저는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국내에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의사가 또는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월드 클래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몸을 바라보고 건강을 이해하는 관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람의 자료 중에서 좋은 것들을 조금 쉽고 편하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조금 쉬운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2013년 어떤 블로그 포스트에서 우리 몸에서 체지방이 어떻게 합성되고 분해되는지에 대해서 다룬 게 있었고 그것이 제가 이 체지방 이슈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올해 4월에 이분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관련해서 다룬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전에 제가 봤던 건데 이걸 5년 만에 다시 보면서 되게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그간에 제가 봐왔던 정보들을 같이 넣어서 보게 되니까 좀 흥미롭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의 내용을 굉장히 쉽게 핵심만 모아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피터 아띠아의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이 좀 길고 영어로 돼 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짧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5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체지방은 주머니다. 영상에서 피터 아띠아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는 룸과 같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 바로 이 방에 있는 사람의 수다. 그리고 이 방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우리가 살이 찌고 빠지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이해할 때 가져야 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설명해요.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체지방은 주머니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몸속에 되게 많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지방세포죠.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포의 수, 그러니까 주머니의 수가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거의 고정되어 있고 거기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고 또는 나가고가 바로 우리가 살이 찌고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 몸 전체에 있는 이 주머니 수는 거의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주머니 안에 있는 공의 숫자를 또는 공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 양을 줄이려면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기본적인 생략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내용이에요. 지방세포에서 체지방이 어떻게 합성되고 어떻게 분해되는가.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그림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백색 지방 조직이에요. 다이어트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 들어봤을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이 찌고 빠진다고 얘기할 때 그 메인이 되는 지방 저장고는 백색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백색 지방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이 찌고 빠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왼쪽에 보면 2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중성지방, 이 주머니가 이 지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포도당이 이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연료를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지방 아니면 포도당이라고 했어요. 그것들이 이 지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나가는 문이 하나 있죠. 이게 지방이 분해되는 하나의 경로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방이 저장되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고 나가는 경로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면 지단백질 분자라고 적혀 있죠. 킬로마이크론 또는 VLDL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방이 담긴 또는 지질이 담긴 음식을 먹게 되면 소장에서 많이 흡수가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단백질이란 형태로 몸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지질은 기름이고 우리 혈액은 수분이죠. 물과 기름은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름들이 우리 몸에서 잘 떠다니려면 단백질이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이 결합한 게 지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 또는 지질이 담긴 음식을 먹게 되면 소장에서 보통 흡수가 되는데 그것들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킬로마이크론이라는 분자의 형태로 담겨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간에서 지방이 합성되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들은 VLDL이라고 부르는 어떤 지단백질에 담겨서 이동해요. 그리고 이때 혈액 속에 인슐린 농도가 높을 때 그때 이 지방 조직 표면에 있는 지단백질 분해 요소 LPL이 활성화되죠. 그러면 이 중성지방이 분해돼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방산이 되고 이것이 안에서 다시 합성되어서 TAG 중성지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포당도 이 지방세포 안에서 합성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GLUT4라고 하는 포도당 수송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 농도가 높을 때 활성화되어서 이 밖에 있는 포도당이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게 활성화됩니다. 이 GLUT4 수송체의 도움을 받아서 포도당이 지방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라이포제네시스라는 작용을 거쳐서 지방산이 되고 또다시 중성지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이 찐다 라고 말하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머니에 공이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공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볼게요. 여기 보면 라이페이스, 지방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지방세포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 분해되려면 지방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어야 되죠. 예전에 제가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페이스, 그러니까 호르몬 민감성 지방 분해 효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농도가 낮을 때 그리고 이때 아드레날린 농도나 또는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글루카곤 이런 호르몬들의 활성화가 있을 때 이때 이런 것들이 분해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때 중성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다시 분해되고 지방세포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방 조직 주머니 안에 두 가지 경로로 지방이 들어올 수도 있고 포도당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들어온 것들은 안정적인 중성지방의 형태로 다시 합성된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특히 핵심은 호르몬이었죠. 인슐린 농도가 낮을 때 그리고 다른 호르몬 농도가 높을 때 이때 중성지방은 분해될 수 있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곳에서 쓰일 수 있게 된다. 자,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피터 아띠아가 생각하는 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 또는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뭐죠? 체지방 분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할 때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이 꽤 재밌죠? 자, 이 그래프는 인슐린 농도에 따른 체지방 분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 X축이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 농도고요. 세로축, 이 Y축이 체지방 분해 속도 또는 양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인슐린 농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 분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부르는 이 노멀 레인지를 벗어난 순간부터 팍 떨어지고 반대로 말하면 인슐린 농도가 충분히 낮았을 때 그때 우리 몸에서 체지방 분해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반대로 어느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체지방 분해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피터 아띠아는 현장에서 만나는 살이 찐 사람들 또는 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하이퍼인슐리닉 사이클, 쉽게 번역하자면 고인슐린 혈증의 어떤 악순환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지 살을 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네 번째로 이어지는데
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혈중 인슐린 농도를 충분히 낮춰야 될 것이고 아래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제한. 두 번째, 단식. 세 번째, 하이퍼콜티졸리미아 해결. 번역하자면 혈 속의 콜티졸 농도가 지나치게 만성적으로 높은 상황을 해결하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혈액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방 분해를 하는 게 좀 어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는 이 네 가지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컨비네이션 섞어가지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가 좀 재밌는데 피터가 비만인 사람들의 이제 하이퍼인슐리닉 사이클, 그러니까 고인슐린 혈증의 악순환 사이클을 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은 원본을 한번 볼게요. I think it's also worth pointing out there is no faster way to get into this state than fasting. So, nutritional ketosis is probably the fastest way to get into this state at a eucaloric state. But shy of that, it's going to be basically a complete fast and then various forms of caloric restriction. And by the way, that's a tool. That's to me one of the greatest tools that we use fasting for is you take that person who you cannot break that cycle. You just cannot break that hyperinsulinemic cycle. For me, taking that patient and getting them to the point where they can do 3 days, 4 days, 5 days of water only is an amazing way to break that vicious cycle. And it's not just a one and done. A lot of the times it's you break the cycle with that fast and then you put them onto a different nutritional strategy and then you periodically revisit the fasting. 이걸 좀 쉽게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살이 많이 찐 분들 또는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단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 단식은 최소한 48시간 또는 최소한 36시간 이상의 단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16대 8 또는 18대 6과 같은 시간제 섭취만으로는 이 악순환을 깰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피터뿐만 아니라 되게 해외에 있는 많은 간헐적 단식을 이해하고 있는 의사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정도가 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이런 48시간 이상의 단식을 처방합니다. 아무나한테 처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살이 되게 많이 쪄 있거나 또는 당뇨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또는 암이 있거나 이렇게 몸에 대사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장기 단식을 처음에 처방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몸에 있는 어떤 악순환 사이클을 가장 먼저 깨줘야지, 그게 체지방 분해건 다른 무엇이건 깨줘야지 이후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것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전문가가 옆에 없기 때문에, 또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의 모니터링 하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피터는 여기에서 이외에도 메트포르민과 같은 당뇨에 사용하는 약물 같은 것들도 언급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주제니까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5가지를 이해한다 했죠. 자, 오늘 영상 핵심입니다. 첫 번째, 체지방은 주머니고 그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 그 주머니 담기는 공이다. 두 번째, 이 지방세포 안에서 지방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방들이 들어왔고 한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방이 나갔습니다. 지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포도당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분해되기 위해선 인슐린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져야지 합성되거나 반대로 분해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살이 잘 안 빠지거나 또는 만성적으로 살이 찌신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너무 많이 먹었거나 운동이 적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의심해야 될 것은 내가 내 몸에서 체지방 분해를 가능한 조건을 충분하게 만들었는가. 라이폴리시스, 체지방 분해고, 이 지방 분해가 일어나려면 인슐린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 농도가 충분히 낮아야지 체지방 분해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이 그래프와 함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살을 좀 많이 빼야 하거나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제한, 단식 또는 스트레스 관리
또는 수면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해결해야 된다. 5번째, 굉장히 흥미로웠죠? 어떤 몸에 심각한 이런 대사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48시간 이상의 제대로 된 단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깨주고 그 다음에 각자에 맞게 적절한 영양학적 전략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시 단식을 한다. 저는 이어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속한 콘텐츠들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전문가들의 좀 더 어려운 정보들을 쉽고 재밌게 번역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남자 최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